네, 1주차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이렇게 들어와서 새로운 프로젝트 만드시고, 여기서 empty views activity 선택합니다. 하고, 네임, 네임 편하게 지어주시면 되고, 위치도 원하시는 위치 해주시면 됩니다. 새로 만들게요. 네, 하고, 랭귀지 코틀린, 그리고 미니멈 SDK가 있는데, 이거는 디폴트 값으로 하시면 되시고, 여기 보면은 당신의 앱은 81.2%의 기기에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SDK 레벨이 있어요. 이렇게 저레벨부터 고레벨까지 있는데, 여기 최신 API 버전은 전 세계에서 13% 기기밖에 쓰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고, 저레벨로 갈수록 옛날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까지 어, 허용이 돼서 이게 이렇게 대다수의 유저가 쓸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API 버전 29를 미니멈으로 추천하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사용해서 쭉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피그레이션 그래드를 코틀린으로 해주시고 피니시 하면은 이렇게 아래 그래들이 로딩이 되면서 프로젝트가 생성되게 됩니다. 우선 처음에는 제가 컴퓨터가 느려서 그런데 처음에는 여기가 프로젝트라고 돼 있을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그래들 세팅이 다 되면은 이게 앱이 루트 디렉토리가 되는 것처럼 바뀔 겁니다. 잠시만 기다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래들이 다 세팅이 돼서 안드로이드라고 원래는 프로젝트였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로 되면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된다면은 설정이 그래들 세팅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패키지 구조를 먼저 살펴보자면은 우선 매니페스트가 있고요. 코틀린 자바, 이 코드 파일, 그리고 리소스 파일이 있습니다. 그 드로벌은 이런 이미지 같은 요소 혹은 나중에 진행하실 텐데 백그라운드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레이아웃. 레이아웃에는 화면 UI를 그리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맵은 이게 앱을 깔았을 때 보이는 앱 아이콘을 뜻하고요. 밸류스에는 컬러, 그래서 색깔을 지정할 수 있고 여기처럼 스트링. 이거는 이런 하드 코딩 스타일을 따로 꺼내서 하드 코딩 할 수 없게 해줄 수 있는 유용한 것들입니다. dims는 여기 dims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돌아와서 저희가 일단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한번 해줄게요. 에뮬레이터라는 것은 이 디바이스 매니저 들어가서 저희가 가상 기기를 뜻하는데 원래 안드로이드 앱은 주로 핸드폰에 돌아가니까 핸드폰을 연결해야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러지 않고 여기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가상의 핸드폰을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create virtual device 한 다음에 그래서 new hardware profile 해서 저희 일단은 360에 800으로 설정을 할게요. quit device 한 뒤에 이 quit device로 next를 누르고 보시면 360에 800
하고 density는 MDPI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고 여기서 API 레벨을 고르면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한 거의 SDK 그 레벨과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미니멈 SDK는 20% 정했는데 저는 34로 하고 진행할게요. 그리고 피니시 하면은 이렇게 가상 기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실행하냐 하면은 위에 run 버튼이 있어요. 여기서 디바이스가 저희가 방금 생성한 쿠잇 디바이스로 하고 런을 돌려주면은 가상 기기가 돌아갑니다. 컴퓨터가 느려가지고 자, 기다리다 보면은 탭들 닫아줄게요. 자, 실행되는 동안에 매니페스트 파일을 한번 볼게요. 이게 초기 프로젝트 생성했을 때 나오는 매니페스트 파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액티비티가 있어요. 액티비티는 4대 구성 요소로 매니페스트의 선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고 여기서 보시면은 서비스 또 있고요. 리시버,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도 있고요. 프로바이더 또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네, 슬슬 실행이 되니까 실행이 됐습니다. 자, 헬로 월드 실행된 거예요. 헬로 월드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버튼이 있으면 앱이 실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기존의 핸드폰처럼 여기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알겠는데 이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백 버튼을 누르면 뒤로 가기가 되고 이렇게 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처음 실행을 하셨다면은 저희가 여기서 만든 프로그램은 여기 얘가 있어요. 얘를 누르면 실제 핸드폰처럼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헬로 월드 나와 있죠. 그리고 올리면 이렇게 설정도 들어갈 수 있고요. 저희가 만든 앱이 여기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했을 때 왜 헬로 월드가 나왔냐 하면은 이 화면은 이 액티비티 메인 XML이라는 화면을 현재 띄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액티비티 메인 XML 화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똑같죠? 자, 그러면 여기 XML에 텍스트 내용을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헬로 코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밑줄이 뜬 이유는 여기 보시면 하드 코딩 되었다 해서 추천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드 코딩이 나왔다고 밑줄 뜨는 거예요. 일단 무시하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거 누르면 다시 재실행돼요. 이게 처음에는 안드로이드 세팅을 하느라고 좀 오래 걸리는데 다음 실행부터는 굉장히 비교적 빠른 속도로 됩니다. 보시면 퀴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화면은 이 메인 액티비티 화면을 띄워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부터 저희가 이쁘게 한번 꾸며볼 거예요. 음, 일단은 constraint layout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constraint layout은 제약 조건을 걸어서 뷰의 위치를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레이아웃입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한 줄을 여기에 제약 조건이거든요. constraint 제약 조건. 그래서 한 줄을 지워보면 움직이죠. 또 한 줄을 지워보면 움직입니다. 이게 왜 움직이냐면은 일단 다 지우고 새로 만들게요. 텍스트 뷰 하고 엔터를 누르면 자동으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크기를 100dp 정도, 높이를 한 70dp 정도 설정한 다음에 텍스트, 텍스트를 포잇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나오죠. 여기는 잘리는데 길이를 좀 늘려볼게요. 300. 면은 이렇게 크기로 정한 사이즈가 이렇게 옆으로 나와요. 그리고 얘를 아래로 내려보시면은 현재 화면 안에 얘가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이렇게 여기 뭐야 청사진처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그 하위 뷰들의 위치를 제약 조건을 통해 정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지금 처음 시작은 디폴트 값으로 무조건 왼쪽 상단에 붙어 있는데 그래서 XML식으로 이렇게 닫아서 마무리를 하면은 여기 빨간 줄이 뜨죠. 빨간 줄이 뜨는 이유를 보면은 you add the constraint 무시하셔도 되시고 보면은 missing constraint라는 것 때문에 빨간 줄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추가하셔도 오류가 사라지긴 하지만 이러면 보이는 오류만 사라지고 다른 내부적인 오류가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워주시고 자 위치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얘를 오른쪽 끝으로 붙여줄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and and 하시면 한 줄 나오죠. 엔터 하고 parent 자 오른쪽 끝에 붙었죠.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드리자면은 이렇게 and to and죠. 그래서 앞에 있는 and를 to and of 뭐뭐 나의 뷰의 and를 to 뭐를 여기에다가 맞추겠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로 보자면은 텍스트 뷰의 and와 parent constraint layout의 and를 맞추겠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 텍스트 뷰의 끝 and와 constraint layout의 and가 맞닿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또 여기 텍스트 뷰의 하단과 이 부모 레이아웃의 하단을 붙여보겠습니다. 붙이려면은 바텀, 바텀, 봇봇을 치면은 한 줄이 나와요. 엔터 치고 얘도 parent라고 하면은 이렇게 위치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측과 하단이 서로 맞물려 있죠. 얘도 똑같은 뜻이에요. 텍스트 뷰의 바텀과 페런트의 바텀을 맞추겠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붙일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마진이라는 게 있어요. 레어 마진. 그래서 마진 바텀, 마진 엔드, 마진 스타트, 마진 탑이 있습니다. start, end,
탑, 바텀. 아, 이거 설명 안 드린 것 같은데, 위치로 따지면 이렇게 해요. 상단이 탑, 하단이 바텀, 왼쪽이 스타트, 오른쪽이 엔드. 이게 라이트나 레프트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레프트랑 라이트는 안드로이드 수준에서 좀 권장되지 않는 방식이어서, 스타트와 엔드, 그리고 탑과 바텀. 이런 식으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의 제약 조건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뷰를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과 그 좀 하단과 오른쪽 부분을 좀 떨어뜨리고 싶어요. 한 50 정도로 떨어뜨려 볼게요. 마진, 엔드. 오른쪽이 엔드죠. 마진 엔드를 50 dp. 그냥 50 dp만큼 떨어져요. 잘 보시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진, 바텀을 50 dp 띄면은 이렇게 띄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상대적 위치를 따지면서 UI의 위치를 그리고 설정하는 게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지우고 얘를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꾸겠습니다. 생긴 건 똑같죠? 밑줄은 리니어 레이아웃은 가로 선형 레이아웃 혹은 세로 선형 레이아웃이 있어서 이런 오리엔테이션이라는 필수적인 속성을 부여해 줘야 돼요. 저는 세로로 해보겠습니다. 얘는 굳이 위치 조건을 제약 조건을 정해 주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텍스트 뷰 이건 300dp, 50dp 정도로 하고 텍스트 코잇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고 닫아줄게요. 닫아줘도 빨간색 오류가 뜨지 않죠? 이거는 하드 코딩 때문에 나오는 거고. 자, 자동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왼쪽 상단 기준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를 하나 더 넣어 볼게요. 아래 생겼죠? 이 아래 생긴 이유는 방향이 벌티컬이라 그래요.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은 그냥 알아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컴파일 되면서 뷰를 세로로 쌓겠다 라는 레이아웃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리스트 같은 그런 화면들을 UI들을 쭉 나열할 때 사용하면 좋겠죠. 음, 여기서 좀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랩 컨텐트라는 걸 써볼게요. 랩, 랩 컨텐트. 랩 컨텐트가 무슨 뜻이냐면은 랩 가로 길이를 싸겠다. 가로 길이를 컨텐츠의 크기로 정의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뷰를 클릭하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네모가 쳐져요. 이렇게 딱, 딱 사이즈에 맞춰서 가로 길이가 정의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세로도 복사해서 세로도 랩 컨텐츠를 해보겠습니다. 딱 이 파란색 네모처럼 이렇게 사이즈에 맞춰서 쌓아줘요. 그래서 보통 텍스트 뷰는 둘 다 랩으로 감쌉니다. 감싼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다 맞춰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로로 쭉 이쁘게 정렬이 됩니다. 여기서 리니어 레이아웃의 정렬 방식을 가로로 바꾼다면 horizontal
쭉, 쭉 이렇게 가로 나열되고 얘는 이 칸이 크기가 잘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텍스트 뷰는 가로 길이가 짧으면은 자동으로 줄바꿈이 돼요. 얘를 30dp 정도로 하면은 자, 이렇게 여기가 30dp인데 이렇게 자동으로 메모장처럼 이렇게 줄바꿈이 됩니다. 다시 되돌릴게요. 얘도 벌티컬로 바꾸고 자, 리니어 레이아웃에서도 마진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진 바텀 그래서 한 30dp 정도로 하면은 자, 요 사이에 공간이 생겼죠? 잘 확인하려고 이렇게 숫자를 줄게요. 자, 1번에서 마진 바텀. 나는 바텀 쪽으로 30의 마진을 갖겠다. 내 영역을 갖겠다. 그 거리를 갖겠다. 해서 내 밑으로 30에 내 밑에 붙어 있는 레이아웃에 30의 거리를 준 거예요. 그리고 얘에서 마진 탑 해서 얘도 50dp 정도 줄게요. 그러면 더 늘어났죠? 다시 볼게요. 원래는 이게 30dp만큼 있었는데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내 위에 있는 레이아웃과 50의 거리를 두겠다. 그래서 얘 30, 얘 50 해서 여기 80의 차이가 났습니다. 자, 이렇게 리니어 레이아웃도 이런 식으로 좀 거리를 벌려서 정렬한다거나 커스텀에서 거리를 줄여서 이렇게 정렬한다거나 하는 이렇게 자유롭게 개발자의 요구대로 입맛대로 이렇게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지우고요. 프레임 레이아웃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필요 없는 속성이니까 지우고 여기서는 이미지 뷰를 사용할게요. IV 치면은 이미지 뷰 나오는데 엔터. 여기서 가로 세로를 정해주면 되는데 저는 50으로 할게요. 50. 그리고 이미지 뷰에는 소스라는 걸 붙여줘야 돼요. src. src 일단 따라 쳐볼게요. ic 런처 foreground 백그라운드로 할게요. 자, 확대해 보시면 여러 이미지가 이미지 뷰에 삽입이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얘가 뭐냐면은 런처의 백 아이콘이에요. 런처의 백그라운드 배경 있는 디바이스를 보시면 요거 요 뒤에 있는 초록색 요게 이거예요. 그래서 런처의 백그라운드다. 그래서 이거는 디폴트로 있는 거니까 냅두시면 됩니다. 자, 넘어와서 이미지 뷰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프레임 레이아웃은 어떤 걸 쓰냐면 한 공간 안에서 보통 그 여러 이미지를 겹쳐서 놓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쓰는 그런 느낌으로 주로 씁니다. 그래서 IV 얘도 50dp 할게요. 50. 얘는 포그라운드로 할게요. 자, 이렇게 두 개를 겹쳐 놓으니까 앱 아이콘 같은 모양이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 포그라운드 이미지는 이거밖에 없어요. 뒷배경은 투명색이에요. 그래서 얘가 백그라운드 위에 포그라운드 이미지가 올라와서 겹쳐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프레임 레이아웃에서는 이러면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visibility라는 속성이 있어요. visibility 건 invisible, visible 속성이 있는데 저는 얘를 invisible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딱 이렇게 저희 눈에서 보이지 않아요. 또 얘도 visibility, invisible 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백그라운드를 visibility 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통 프레임 레이아웃에서는 보통 하려면 얘네도 매치 페런트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를 감싸도록 하면 됩니다. 얘가 이렇게 잘린 이유는 스케일 타입이라는 게 안 맞아서 그래요. XY 하면은 이렇게 찹니다. 이것도 워크북에 넣을 테니 한번 스케일 타입을 찾아보길 바랍니다. 프레임 레이아웃은 이렇게 쓴다. 근데 보통 자주 쓰이진 않아요. 그래서 디폴트 값은 모든 뷰의 디폴트 값은 비지빌리티를 가지고 있다. 이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 지우고 자주 쓰이는 constraint 레이아웃으로 좀 뷰를 이쁘게 좀 꾸며볼게요. 텍스트 뷰. 텍스트 퀴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엔터 하고 얘를 어, 중단에 맞춰볼게요. 얘를 중단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말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탑과 바텀을 모두 페런트에 맞추면 됩니다. 설명으로는 잘 못하고 있어서 코드로 먼저 해볼게요. 탑, 페런트, 바텀, 페런트. 자,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나오죠? 이 화살표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 친구의 탑과 페런트의 탑이 붙어 있고요. 이 친구의 바텀과 페런트의 바텀이 붙어 있습니다. 좌우도 중앙으로 정렬해 볼게요. 스타트를 페런트, 엔드와 엔드를 페런트 정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있는 모든 하위 뷰들은 가로, 세로, 탑, 바텀 중에 하나나 탑, 바텀 중 하나 혹은 스타트, 엔드 중 하나가 무조건 제약 조건에 걸려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해요. 하나라도 없으면은 탑, 바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이렇게 빨간 줄이 떠요. 그래서 빨간 줄이 뜨면은 여기 빨갛게 보이니까 어디서 오류가 있구나 하면서 알면서 찾아가면 됩니다. 자, 이미지 뷰도 한번 넣을게요. 이미지 뷰. 얘는 가로를 매치로 한 다음에 세로를 랩로 할게요. 그리고 소스를 백그라운드, 런처 백그라운드.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 화면에 보이는 걸로는 이렇게 요 네모밖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차지하는 영역은 페런트의 가로와 동일한 가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얘를 바텀에 붙여볼게요. 그리고 닫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오류가 안 생겼죠? 그래서 스타트와 엔드 중 하나를 무조건 붙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오류가 안 나는 이유는 가로가 페런트의 크기와 똑같아서 그래요. 이거는 그냥 논리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어차피 가로가 똑같은데 굳이 왼쪽에 붙이든 오른쪽에 붙이든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가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매치 페런트로 했을 경우에만 제약 조건을 안 걸어도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텍스트 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웹, 웹, 텍스트. 헬로 퀴 헬로 퀴 생겼죠? 얘도 스타 중앙에 맞춰 볼게요. 스타 페런스 엔드 페런트 하고 얘를 코잇 위에 좀 올리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텍스트에 id라는 어트리뷰트를 하나 추가합니다. id 하고 엔터를 치고 바로 엔터를 치면은 골뱅이 플러스 id가 있죠. 이거는 그냥 새로운 내 저장 파일에 id를 추가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론에서 말씀드렸듯이 R이라는 폴더에 저장된다 했죠. 그쪽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컨벤션에 맞춰서 tv 텍스트 뷰 메인 그래서 웰컴 이라고 네이밍을 해줄게요. 자, 얘를 웰컴과 위치와 연관지어서 바로 위에 붙이고 싶어요. 그럴 때 얘의 바텀을 내가 지정하려는 뷰에 탑에 붙이겠다 하는 뜻에서 바텀 탑을 치면은 자, 여기서 내 바텀을 제 탑에 맞추겠다 라는 뜻입니다.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적어준 id 속성을 쓸게요. tv main welcome 붙었죠? 하나 자세히 볼게요. 이 헬로 쿠잇이라는 단어의 바텀이 쿠잇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단어의 탑에 붙어 있어요. 이 녀석의 바텀이 이 녀석의 탑에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탑 바텀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탑 바텀 tv 이렇게 되겠죠? 헬로 쿠잇의 탑이 tv 메인 웰컴에 바텀에 붙어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부모의 위치만 참조하는 게 아니고 서로 하위 뷰에 있는 것들도 위치를 참조해 가면서 서로 UI를 유동적으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길지 모르고 안에 있는 뷰들도 나중 가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모든 뷰마다 아이디를 지정해 두는 게 권장됩니다. iv main background tv main hello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하는 게 권장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액티비티를 하나 더 생성해 볼게요. 액티비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자세히 다루니 그냥 따라해 봅시다. 자, 레이아웃 클릭 뉴 그래서 액티비티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empty views 액티비티를 자주 쓸 거예요. 클릭 네이밍은 second activity 라고 할게요. finish 하면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레이아웃 보면은 second가 나와 있죠. 여기서 코틀린 파일에 second activity.kt라는 파일이 생성됐는데 이거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내부적인 시스템에서 서로 이 레이아웃과 이 세컨드 액티비티라는 파일을 연결해줘요. 이것도 다음 주에 자세히 다룰게요. 서로 한 레이아웃과 한 액티비티가 연동된다. 이런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안 쓰는 KT 파일들은 다 닫아줄게요.
이것도 닫고. 자, 이거는 코드 다시 쓰기 귀찮으니까 가져올게요. 쌓여서 붙여넣기. 자, 여기서는 좀 다르게 그리기 위해서 이 이미지를 탑으로 붙여볼게요. 그래서 탑과 탑을 매치시킨다. 자, 달라졌죠? 물론 이렇게 코드적으로 UI로 옮기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끌고 이렇게 쭉 내리면 이렇게 옮겨져요. 근데 이거는 좀 정확하게 하려면 마우스를 섬세하게 너무 움직여야 돼서 이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코드적으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얘를 부모와 한 30cm 정도 떨어뜨려 볼게요. 마진탑 30dp. 그리고 새로운 뷰를 추가할게요. 그래서 코드적으로 이렇게 추가하는 방법도 있지만 해보시면 이 탭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UI만 나오는 XML 코드 없이 UI만 나오는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팔레트라고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딥한 내용이라 안드로이드 UI는 캔버스라는 곳에 그래요. 그래서 캔버스와 연관된 단어인 팔레트라는 것도 있고요. 팔레트 어떻게 쓰냐 하면은 자, 텍스트 뷰 찍어서 긁어서 이렇게 쭉 가져오면 됩니다. 텍스트 뷰 나오죠. 근데 여기서 편집은 힘들기 때문에 편집하려면 물론 여기 어트리뷰트 가서 이렇게 쭉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트리뷰트에서 어트리뷰트 그래서 여러 가지 속성들 이렇게 쭉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쓸 거는 텍스트를 안녕하세요 하겠습니다. 바뀌었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팔레트로 들어와서 했는데 이것도 추천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긁어오면 이렇게 더럽게 나오거든요. 여기 이게 시작 X값, 시작 Y값이라는 뜻인데 이걸로 하면은 정확한 위치를 디자이너가 요구한 UI와 정확한 위치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방금 방법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코드 단으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약 조건이 안 걸려 있어서 얘를 헬로 쿠잇 밑으로 맞춰줄게요. 우선은 좌우를 중앙 정렬하고 얘의 탑을 헬로 쿠잇의 바텀에 맞춰줄게요. 탑 바텀 오브 헬로 됐죠? 자, 이렇게 액티비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니페스트 파일 한번 볼게요. 매니페스트 파일 보시면은 액티비티, 세컨드 액티비티가 있고요. 액티비티, 메인 액티비티가 있어요. 자, 여기서 액티비티는 앱의 진입점 역할을 합니다. 진입점 역할이라 하면은 앱을 처음 실행했을 때 마주하는 화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저희는 시작했을 때 이 세컨드 액티비티가 뜨도록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매니페스트 가서 이 부분을 지우고 여기서 얘를 딱 시프트 점 이렇게 바꿔줄게요. 하고 얘를 붙여줍니다. 빨간 쪽이 뜨죠? 얘를 set equals true. 그리고 메인 액티비티를 false로 진행하고 앱을 스탑한 다음에 다시 실행해 볼게요.
자, 이런 화면이 뜹니다. 얘는 이 화면과 동일해요. 세컨드 액티비티, 액티비티 세컨드. 액티비티 메인은 과 다르죠. 그래서 매니페스트 파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액티비티로 앱을 실행할 건지 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끊고 시작할게요.